남녀 관계에 대한 노래라고들 많이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생각했었는데 듣는데 네, 어머니 사별과 관련된 노래라는 건 노래를 하는 운명이셨던 거죠. 우리 선생님이요. 제가 20살 나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늦은 가을에. 와, 굉장히 큰 사건들을 한 20살 무렵에 잇따라 겪었어요. 네, 그랬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그냥 남겨놨어요. 이 노래도 뭔가 어떤 상실의 정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곡이 탄생을 했군요.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평론가님,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위스키를 좋아하고 말고 위스키는 뭔가 독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실 특별한 손님은요. 저는 이분은 소주부터 위스키까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과 함께하는 술자리엔 왠지 낭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최백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저는 오늘 사실은 꿈이 이루어진 기분이에요. 왜요? 아, 제가요, 전에 이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원로 음악인들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원로가 아니셨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최백호 선생님도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꿈으로 그렸던 장면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원로 아닙니다. 아직 아니, 그러니까 원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상당 기간 동안 인연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는 아유, 상황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요? 저도 막 옛날에 막 영일마 친구, 막 이런 노래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내적인 친밀감은 선생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하정은 평론가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곡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게 없어. 바로 1994년에 발매된 네. 저 유명한 노래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와. 그 낭만에 네. 대하여라고 하면 비교적 최근 노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써 30년도 더 된 노래인데 아, 그러네요. 이 노래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노래가 딱 시작하면 뭔가 영화의 씬 같은 게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낭만에 대하여 살짝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돈 받아야 됩니다. 돈이.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그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아, 이게 가사가 정말 낭만적인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곡도 쓰고 또 가사도 붙이셨잖아요. 근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 곡을 쓰게 된 날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동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들고 있다가 거실 쪽에, 저 부엌 쪽에서 제 아내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뒷모습을 보다가 내가 옛날에 알았던 여자애들도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겠지라는 발상. 그 발상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내분의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고 다른 여인의 떠올리신 건데.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첫사랑 말씀을 하신 거죠? 나이가 들면 네. 그런 얘기 위험하지 않아. 굉장히 아름답죠. 나이가 들면. 네. 그 첫사랑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첫사랑을 소개해. 아니, 위험하지 않고 아름답기 때문에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첫사랑은 저를 배신하고 저 더 위험해지는데요. 약국집 아들한테 시집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새벽고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모르고. 그래서 가사 중에 아까 선생님이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진짜 실화를 통해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첫사랑은 이제 이 노래가 그 자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혹시요? 그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오늘 이제 밝혀지겠네요. 네. 그 몇몇이 있는데 대상이.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아름다웠다가 조금 위험해졌습니다. 제가 불안한데 지금. 어쨌든 그 낭만에 대하여 가사를 이제 보면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저걸 부르시나요?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런 식의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노래 배경이 되는 옛날식 다방 네. 실존하는 곳인가요? 예.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부산에 가면 동네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 시장에 이렇게 골목에 약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다방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딱 존재하는 다방이에요. 네. 그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비가 넘어와서 그래서 그 다방에 올라갔는데 손님이 한 사람도 없고 안에서 커피 한 잔 해서 앉아 있는데 색소폰 연주곡이 네. 나오는 거 그게 에이스 캐논의 로우라라는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카운터 옆에 이렇게 턴테이블 놔둔 네. 그런 다방.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곡을 한 10번 넘어 들었어요. 손님이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그 기억으로 만든 가사. 예. 그때가 몇 년경인지 기억나시나요? 1972년도였어요. 연도까지. 다방 이름도 기억하세요? 다방 이름 기억 안 나고. 네, 그때 들었던 분위기, 어디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비가 왔던 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억이 나시네요. 1972년의 책상 네. 제가 돌 때 그때의 책상이 저 태어났을 때. 1994년의 노래로 태어난 거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옛날 다방에서 도라지 위스키를 마시며 분위기에 젖었던 20대 청년이 떠오르는데요. 이때 흘러나오던 색소폰 연주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아마 에이스 캐논의 어머니 이거 하나뿐인가 봐요. 저희가 그때 들었을 때가 똑같거든요. 저 기억나세요? 그때 갑자기 기억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 20대로 돌아가셨어요. 네. 기억이 나죠. 네. 근데 다음 가사를 보면 이 곡에서 이제 착안을 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네, 이렇게 쓰셨는데 이 오묘한 정서에 대해서 한 기자가요. 되게 키치적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뻔하고 통속적이고 산티나고 복제의 냄새가 풍기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게 키치다. 지난 시절 이발소에 걸린 밀레의 만종 모사품과
푸시케넷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새겨진 액자가 우리 시대 대표적인 키치였다. 어떻게 선생님 동의하시나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걸 봤어요. 아, 저거를 보셨군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으로 집어냈달까요? 네. 예. 저는 저 정도의 감정 생각 가지고는 못했지만 아, 그러니까 쓰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보니 네, 내가 이렇게 썼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네. 이 다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주 막 고급스러운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좀 더 삶의 현실에 밀착된 소위 공간이라서 말하는 B급? B급에 더 네, 가까운. 가까운. 근데 그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이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과거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억, 아련한 그런 걸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그 다방 마담이나 뭐 이런 도라지 위스키 들으면 막 절감을 하죠. 옛날 시절에 자신을 되돌아볼 맞아요.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뭐 다방이니 이발소니 그런 데서 나오는 예술적 그 어떤 감성들이 다 키치라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나온 그 가사 말고 그 다음 부분을 또 보면 이 노래가 어떻게 낭만의 상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압권이 시련의 달콤함,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는 시련의 경험을 아련하게 달콤하다는 단어를 표현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쓰신 다음에 스스로도 감탄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정말인가요? 이분을 쓰는 거 참 좋았습니다. 그게 지나간 시간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련도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립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네.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워지고 달콤하게 느껴져요. 지나간 것은 모두 다 그리워지고 달콤해집니다. 추억 보정. 그 쓰라린 아픔도. 예. 네. 수많은 분들이 그 노래 들으면서 아련하게 느끼면서 그 시련의 고통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추억, 그걸 이 노래를 통해서 떠올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후배가 처음에 이 노래 들을 때는 뭐 이런 노래가 있어 했다가 어느 날 이 노래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네가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네. 저 그 얘기하려고. 나이 들기 시작. 낭만적인 그 시절 모습이요. KTV에 남아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검소한 생활, 이렇게 제목이네요. 저런 식이었나요? 네. 다방에서 저렇게 커피도 마시고, 맞아요. 네, 음악도 듣고, 다방에서 술도 마셨나요? 원래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었는데 아, 불법. 저기는 그럼 다방이 아니라 클럽인가요? 저런 데는? 저기 60년대 말 70년대 초거든요. 캬바레 같은데. 거기는? 만사를 잊은 듯 밤늦도록 유흥에 취해 있는 이분들을 좀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들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것도 분수에 이분들이 지금 맞게 술을 검소하지 마신다면 않은 그리 분들로 나쁜 지금 것이 나오는 것 없겠지만 같습니다. 검소하지 네. 않은 예시를 보여주고. 술집 이런 데서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다. 위중한 시간을 퇴폐 맞춰 향락 손에 이런 돈 식의 들이고 이미지로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뭐 카바레 뭐 이런 데랑 성실한 구두닦이 소년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몽을 하는 아무래도 이 영상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을 형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저축을 해서 그 돈을 2천으로 해서 그 중화국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저축 그걸 강조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방이나 뭐 카바레, 뭐 나이트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저기를 찾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그때 가셨던 다방에서는 네. 그 술도 팔았죠. 팔았죠. 못 팔게 돼 있는데 아, 원래는 못 그래서 위스키를 위스키티라고 해서 위티. 위티라고 홍차하고 같이 이렇게 네. 홍차를 두고 그 옆에 한 잔을 아. 한 잔을 그렇게 팔았어요. 다방이 아주 이 다방면에 쫙 폭넓게 아주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이
지식인 인텔리들의 모임 공간이기도 했고 또 다방이 음악 감상실처럼 활용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살짝 또 일탈하는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었고 다양한 다방면으로, 예, 다방면으로. 네. 그 도라지 위스키는 실제로 이제 노래 가사에 우리 도라지 위스키가 도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라지 위스키가 실제로 팔던 술이었던 거죠. 네. 저도 마셨어요. 맛은 도라지 도라지 향이 나요. 아주 열악한 네. 국산 위스키였어요. 먹고 나면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팠던 그런 비쌌어요. 아, 심지어요. 네. 다방에 가서 보통 커피를 마시면 네. 레지라고 젊은 그렇죠. 네.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옆에 앉아요. 오. 그래서 자기들도 한잔다고 매상을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위티를 시키면 마담이 와요. 하얀 그 잠자리 날개 같은 한복을 입고. 아, 하얀 급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 도라지 위스키가 네. 저는 처음에 도라지 원액을 주입한 건가 막 그랬었는데 전혀 도라지랑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미군 부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스키를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일본의 도리스 위스키라는 게 미군 부대 보급품으로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적 원래 미군 그 오리지널 위스키보다 싸다고 그래서 그게 퍼졌는데 그게 밀수품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 도리스 위스키 이름을 따다가 모조 양주를 만들어서 똑같이 도리스 위스키 해서 판 거예요. 팔았는데 그게 상표법에 걸리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는데 도리스 위스키 비슷하게 도라지 위스키 그렇게 됐던 거였고 그 모조 위스키 자꾸 팔리다 보니까 한국 양주는 먹으면 머리가 아파 이런 속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나중에 70년대 도라지 위스키 단종되고 80년대 이르면 100% 진짜 양주가 유통되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가사를 썼을 때는 네. 도라지 위스키는 상호니까 네. 못 쓰고 싸구려 위스키라고 했어요. 아. 그런데 싸구려 위스키가 조금 예. 아쉬워서 그 주류 옆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도라지 위스키가 지금도 생산이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가사를. 아, 그렇게 해서 도라지 위스키가 가사에 들어가군요. 와. 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예. 선생님 데뷔곡인데 네.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귤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가을엔 이 노래도 뭔가 어떤 상실의 정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사를 쓰신 거죠? 가사를 썼습니다. 제가 20살 나던 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을에 아주 늦은 가을에.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고 제 이종 형님하고 이제 이모님 댁에 부산 영도라는 데 계셨는데 거기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이종 형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내렸어요, 버스에서. 부산의 삼부두라고 부두길인데 그야말로 안개 속에 가로등이 쭉 서 있고 거기서 실컷 울어라. 그래서 거기서 실컷 울고 그랬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그냥 남겨놨어요. 뭐 시라고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네. 해뒀는데 그게 훗날 몇 년이 지나고 첫 앨범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제가 그 피아니스트 최정혁 씨라고 그분한테 술을 마시다가 이거 노래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들었더니 가져가서 곡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명곡이 탄생을 했고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 남녀 관계에 대한 노래라고들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생각했었는데 듣는데 네, 어머니 사별과 관련된 노래라는 건 와. 어머님께서 외동아들을 놔두고 가실 때 너무 불안하니까 이런 글을 쓰게 해서 가수로
나가게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걸 좋아했다고 네. 했었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니까 자라서 화가 되라 라고 했어요. 화가 돼서 시골 학교 선생님이 되라. 미술 선생님. 네, 미술 선생님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돈도 많이 들고 대학을 갈 여유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뭐 혼자 남겨졌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도 1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의병 제대를 했죠. 1년 만에. 와, 굉장히 큰 사건들을 한 20살 그러게요. 무렵에 잇따라 겪고. 네, 네. 보신 거네요. 노래를 하는 운명이셨던 거죠. 우리 선생님이요. 아무래도 네. 결국 운명적으로 선생님께서 팔자는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정말 그 팔자가. 노래로 가게 되는 운명이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대 이후에 네. 부산 서면의 라이브 카페에 아마 취직을 네. 하셨었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산의 MBC 라디오 네. 출연을 하게 되시고 이후에 또 서울로 올라와서 서라벌 레코드에서 데뷔 앨범을 내셨는데 그 데뷔곡이 바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대박이 났죠. 그래서 당시에 신인 가수의 음반이 만장만 팔려도 성공이다 라고 했던 시절에 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는 품절 사태까지 빚으면서 8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다음에 뭐 이병전야, 그다음에 그자, 그다음에 영일만 친구 모두 연속 네, 히트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온 밤, 흐뭇한 밤, 뽀얀 담배 연기, 둥근 너의 얼굴 보이고 넘치는 술잔엔 너의 웃음이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꽃잎이 피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암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하지만 정작 그 낭만에 대하여가 나왔을 때는요 반응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지는 네. 않았던 거죠. 낭만에 대해 나오기까지 한 10년 그쵸. 정도의 네. 이제 공백기가 있어요. 네. 그 어려웠어요. 그걸. 한국에서 좀 어려우셨던 네, 내 거죠.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가 좀 알려졌다가 네. 그것도 이제 한 2, 3년이 지나니까 그 효력이 떨어지고 네. 전문용어로 약발이 다 됐다는. 네, 네. 간혹 가을에나 불러주고 네. 그럼 막 그때는 클럽 같은 데 술집에 노래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7곡. 그런데 그게 그 생활이 한 2, 3년간이가 이제 질리는 거예요. 아. 그 노래도 아니죠. 클럽에 한 3군데 지나가면 노래 매일 하니까 아. 네.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보고 미국을 가자. 아. 미국에 자기가 방송국을 차리니까 네. 가겠냐 해서 그냥 보따리 싸서 갔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미국에서 생활하신 아니요. 건가요? 한 미국에서는 2년. 2년? 아, 딱 2년 있으셨군요. 거기서도 힘들었어요. 거기서도 힘드셨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죠. 2년. 2년 만에. 아, 그러한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 그 짙은 페이소스의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서 낭만의 대화를 만들었어요. 네. 호 시절만 보냈으면 어쩌면 그 노래가 또 밝은 노래가 나왔을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네. 그 노래를 내놓고 처음에는 그 기획사에서도 네. 소위 말하는 PR을 네. 네. 전혀 안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한 1년 반 정도 네. 라디오에서 간혹 나오고 네. 앨범도 한 달에 한 20장 20장. 20장. 8만 장 팔리셨던 분이. 네. 와. 그러는데 어느 날 네. 갑자기 이제 그 레코드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직원이. 저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 이상해요. 갑자기 앨범 주문이 뭐 몇천 장이 들어가잖아. 소위 말하는 역주행입니다. 그렇죠. 농담으로. 네. 아니, 그게 뭐 이상한 건데, 이제 정상으로 되나? 아, 농담이셨어요? 아니, 농담으로.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그렇게 와보니까 네. 그 당시 아주 인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네, 목욕탕집 남자들. 그 노래 막 나온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내가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직접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녹화를 해야 됐잖아요. 네. 그 녹화를 해서 보니까 막 장용수님 나오셔서 그냥 노래를 막 부르고 노래를 틀어놓기도 하고 엄청나게 PR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앨범이 막 팔리기 시작해요. 아.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그 추석부터였는데 추석에 공장 직원들이 집에 못 가요. 아, 음반 만드느라. 음반 계속 네, 계속. 추석에 집에 못 네. 갈 정도면 엄청난 건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네. 그해 말까지 25만 장인가 봐요. 그 당시에 20장 팔리다가 마흔. 25만 장. 40 중반에 갔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계속 팔렸어요. 네. 그 당시에 김수현 작가가 네. 아주 국민 작가였던 그쵸. 시절에 네. 마이다스의 손, 김수현 작가 드라마는 다 네, 맞아요. 히트하던 시절인데 그때 목욕탕집 남자들이 서울 쌍문동에서 30년간 그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노 부부의 대가족 얘기였었는데 장영 씨가 울적할 때마다 낭만의 대화를 막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거의 장안의 데이트곡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아이, 그 뭡니까? 목욕탕집 남자들이요, 당시 최고 시청률이 50%가 넘었던 맞아요. 인기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 덕분에 또 이렇게 노래가 또 큰 인기를 얻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김수현 작가가 낭만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랄까?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나요? 저도 다녀오시다가 차를 딱 탔는데 그 라디오 한번 틀어보세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했더니 딱 트는데 첫사랑 그 대목이 나왔대요. 그게 운명입니다. 이래서 운명이네요. 그게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 이랬더니 그분도 모르죠. 시도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최백호가 불렀다 하니까 그걸 바로 넣었어요.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이거 보통 운명이 아닌데요. 인터넷 네. 그 검색도 없던 시절에 맞아요. 쪽 가사 가지고 노래를 네, 찾으셨네요. 네, 그런 건데요.